수백 마리의 들소가 사막 한가운데로 옮겨진 뒤 그곳에 풀려났습니다. 한때 북아메리카 지도에서 거의 사라질 뻔했던 이 들소들은 미국 정부에 의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장소에 방사되었습니다. 그곳은 푸른 초원도 아니었고 비옥한 목초지도 아니었습니다. 건조하고 험준하고 고립되어 있으며 생명력이 부족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매우 위험한 실험으로 봤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것을 들소떼에 대한 느린 처형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모두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10년 뒤 바로 그 사막은 예전 모습과 거의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소들이 죽거나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명을 다시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동물 무리가 생존의 시험을 이겨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다 말라버린 듯 보였던 한 풍경이 되살아난 이야기이며 바로 그 회복을 통해 거의 모든 의심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초원이 과거에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과장해서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대륙에는 약 3천만 마리에서 6천만 마리의 들소가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가 되었을 때 남아있던 수는 1000마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숫자는 잘못 적힌 것이 아닙니다. 수천만 마리에서 1000마리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고 남은 개체 대부분도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보전 활동가들이 250마리가 넘는 들소를 그레이트 플레인스의 외딴 고지대 사막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 생각은 정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논란이 된 정도가 아니라 보통의 직감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떠올리는 초원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람에 깎인 사암, 드문드문 자란 풀, 그리고 다른 토착종들조차 버티기 힘들 만큼 부족한 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소떼는 사람들의 시야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는 2014년에 이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의 반응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막의 들소라고? 진심이야? 마치 보전 전략이라기보다 좌표를 잘못 입력한 실수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들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상상했던 방식대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치 추적 목걸이에서 나온 자료는 들소떼가 아주 독특한 계절 이동 주기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낮은 초지에 머무는 대신 훨씬 더 척박한 고지대 방목지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그들을 가둬둘 울타리도 없었고 인공 먹이도 없었으며 상황이 나빠졌을 때를 대비한 예비 계획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들소떼와 그 메마른 땅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시도한 가장 대담한 야생 자연 복원 노력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는 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계획 자체가 현실적인 보전 정책이라기보다 대학 연구실에서 나온 실험 아이디어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야생동물자원부가 주도했고 미국 산림청과 BLM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목표는 스스로 살아남고 스스로 번성하며 토착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들소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지형이 전형적인 초원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세이지 브러쉬 덤불, 붉은 바위, 그리고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생태학자들은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 땅은 미국의 많은 초지처럼 과도한 방목으로 심하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외딴 곳이었고 많은 부분이 아직 인간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으며 인간의 가축이 장악하기 전에 존재했던 생태계의 흔적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대담하게 들렸지만 허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학적 원칙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들소가 들소답게 살도록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본능에 따라 이동하며 야생동물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먹이를 주지 않고 번식에 개입하지 않으며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몰아잡지도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실행팀에게 이것은 큰 실험이자 한때 멸종 직전까지 몰렸던 들소가 아직도 고대의 역할, 즉
생태계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들소는 단순히 풀을 뜯는 거대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지역의 구조 자체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발굽은 딱딱해진 땅 표면을 부수고 풀을 뜯는 방식은 산불이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자연스러운 끈김지대를 만들며 몸을 굴리며 만든 웅푹한 웅덩이는 빗물을 붙잡아 물이 땅속으로 더 깊이 스며들게 합니다. 들소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땅도 다시 건강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은 이곳이 옐로스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매우 까다로운 고지대 사막이었습니다. 평범한 관찰자의 눈에는 전체 프로젝트가 거대한 실패의 토대를 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장주들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소가 풀을 놓고 경쟁하고 병원균을 옮기고 방목권을 흔들며 일단 자유롭게 풀려나면 통제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너무 혹독한 겨울은 들소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건조한 여름은 그들을 굶주리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수많은 논쟁과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큰 무대도 없었고 화려한 개막식도 없었고 요란한 연설도 없었습니다. 들소를 싣고 온 트레일러들, 조심스러운 태도의 몇몇 생물학자들, 그리고 현대 미국 보전 역사에서 가장 대담한 실험 중 하나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트레일러가 떠나는 순간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비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전단체는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것을 순진한 생각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장주들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생물학자들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들소떼가 몇 계절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목장주는 2015년에 솔트레이크 시티의 한 기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들은 초원의 동물입니다. 사막에 들소를 풀어놓고 뼈다귀 말고 다른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헨리 산맥은 실제로 살기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의 고도는 약 6,000피트에서 11,000피트 이상까지 오르내려 날씨가 여름에는 타는 듯이 덥다가 초가을부터 눈이 덮이는 식으로 급변할 수 있었습니다. 식생은 듬성듬성하고 빽빽하지도 않으며 고르게 퍼져 있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보통 들소와 연결해 생각하는 키 큰 초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들소는 상징적인 동물이지만 동시에 논란이 많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국가적 유산으로 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거대한 파괴자로 봅니다. 들소의 귀환은 방목지 임대권을 흔들었고 브루셀라병에 대한 걱정을 불러왔으며 공공토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긴장된 논쟁을 다시 끌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들소 재방사는 생태계 회복이 아니라 소사육 산업에 던지는 도전적인 메시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프로젝트가 실패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성공시키기 위해 진심으로 힘을 보태지도 않았습니다. 들소떼는 추적되었지만 특별한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실시간 텔레비전 카메라도 없었고 관광 열풍도 없었으며 화려한 언론 보도도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들소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건조한 바위지대에서 자리를 찾으려 애쓰는 250마리의 들소만 있었을 뿐입니다. 초기에는 그 침묵이 많은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체수 조사 자료는 거의 제자리였고 출산율은 높지 않았으며 드문드문 나온 보고서들은 들소떼가 예상 지역을 벗어나 방황했고 안정적인 방목지를 찾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공개 논의에서는 프로젝트를 중단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너무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도 토착종 복원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금을 대지도 않았고 지지운동을 하지도 않았으며 홍보하지도 않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일정표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첫 해가 지나고 5번째 해가 다가오면서 조용히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끄럽지 않았고 화제가 될 만큼 크지도 않았으며 곧바로 큰 제목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래된 방목 통로에 작은 초록빛 조각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던 곳으로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은 물을 더 오래 머금었습니다. 아주 작고 놓치기 쉬운 신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들소떼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들소떼 이야기는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지는 사진도 없었고 감동적인 전국 방송 다큐멘터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지대 사막 어딘가에서 들소들이 본능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풀을 뜯고 이동하고 협곡 사이로 사라졌다가 이전에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던 물웅덩이 근처에 갑자기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질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줄어드는 대신 들소떼는 숫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250마리에서 300마리로 그리고 35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7번째 해가 되었을 때 추정 개체수는 400마리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멋지게 보이게 하려고 상상해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드론, 조사 전문가, 그리고 GPS 목걸이로 수집한 현장 자료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환경에서 들소떼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넓은 변화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이 돌아왔습니다. 풀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사라졌던 토착 초본 식물과 야생화까지 나타났습니다. 들소는 단순히 풀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을 뒤흔들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며 발굽으로 표면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립니다. 덕분에 씨앗은 싹틀 자리를 얻고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 길을 찾으며 들소가 먼지 속에서 몸을 굴리며 만든 움푹한 곳은 작은 빗물바지처럼 변합니다. 그런 아주 작은 습한 공간들은 식물, 곤충, 그리고 여러 형태의 생명들이 돌아올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식물이 많아지면 곤충도 늘어납니다. 곤충이 돌아오면 새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새들의 귀환은 이 땅이 너무 심하게 망가졌다고 생각했던 생태학자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은 여전히 그런 변화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큰 발표도 없었고 정부가 승리를 선언하는 공식 영상도 없었습니다. 기관 웹사이트에 조용히 올라온 몇몇 보고서, 예상을 뛰어넘는 초원 회복을 조심스럽게 언급한 몇몇 학술 연구, 그리고 현장 사무실의 생물학자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한 정도였습니다. 한때 의심했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땅이 망가질까봐 걱정하던 목장주들은 인근 초지가 더 회복력 있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냥꾼들은 같은 지역의 사슴과 엘크가 더 건강해 보인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소를 생태계 청소부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만큼 호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느리고 조용했으며 산불 뒤에 숲이 스스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과도 비슷했습니다. 폭발적인 순간은 없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며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점이 왔을 때 그것은 성대한 기념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득 깨닫는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막은 죽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의심하던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효과가 있었던 걸까? 답은 단순히 그렇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들소떼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조차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바로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위성사진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반사막처럼 여겨지던 지역들이 이제는 식물 다양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의 풀 덮임은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계절성 야생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곤충 개체군도 회복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지역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새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름마다 말라붙곤 하던 몇몇 개울이 이제 예전보다 더 오래 물을 유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들소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체 생태계의 귀환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지나치게 먹고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는 가축과 달리 들소는 계속 이동합니다. 그런 이동 방식은 방목 압력을 분산시켜 식물이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발굽은 눌려 단단해진 흙을 깨뜨립니다.
배설물은 영양분을 다시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의 이동 경로는 새로운 씨앗의 길을 열어 식물이 뿌리내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연구자들이 10년 뒤 관찰한 것은 생태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이론적으로 예측해왔던 바로 그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종이 위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생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막은 처음부터 텅 비어 있도록 태어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한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헨리 산맥은 옐로스톤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들소의 귀환과 함께 이곳은 그만의 독특하면서도 결코 덜 강하지 않은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기후, 그리고 자연이 맡긴 일을 그대로 해내는 야생동물들이 빚어낸 고지대 사막 초원 말입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그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때 반대했던 일부 목장주들은 이제 토지 공유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생태 통로는 확장되었습니다. 보전단체들은 이곳을 배울 만한 모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담하고 개입은 적지만 실제 효과가 있는 복원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인간이 모든 것을 계속 조종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공 관계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씨앗을 뿌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비싼 개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들소와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벌어진 일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에게 스스로 작동할 기회를 다시 준 것이었고 그 기회를 얻은 자연은 놀라울 만큼 잘 해냈습니다. 사막이 미국의 자연 회복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헨리 산맥 들소 프로젝트의 성공은 과학계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보전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꾸었습니다. 거의 곧바로 토지 관리자들과 생태학자들은 한때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던 여러 아이디어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들소떼가 서부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약해진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능성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엘크, 가짓불량양, 혹은 늑대도 인간이 흐트러뜨린 땅에서 균형을 다시 세우는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야생화라는 개념은 한때 너무 급진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콜로라도와 뉴멕시코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들소 복원을 위해 노력해온 그레이트 플레인스 전역의 부족들도 더 많은 관심과 새로운 동맹을 얻게 되었습니다. 들소에 대한 이야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잃어버린 과거의 상징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분위기는 덜 날카로워졌습니다. 들소 방사에 반대하던 목장주들이 이제는 들소떼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지역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목지의 공동 사용을 위한 토지 이용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들소가 만들어내는 연쇄 효과를 직접 본 뒤 토양 건강 개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10년째가 되었을 때 누가 들소가 단지 재방사된 동물 무리를 넘어 하나의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학생들은 들소를 연구합니다. 다큐멘터리도 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비용은 적게 들지만 큰 영향을 낼 수 있는 생태 복원의 사례로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때 희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땅이 이제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믿기 어려운 점은 이 과정에 거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상과학 같은 기술도 없었고 헬리콥터가 날아와 씨앗을 뿌리는 일도 없었으며 끝없는 개입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변화는 인간이 한 걸음 물러나 핵심종을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생태계가 스스로 작동법을 다시 기억하도록 두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이야기는 제가 보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때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든 세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개입을 멈추고 자연이 자기 본질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후피해를 고치기 위해 점점 더 크고 더 새롭고 더 복잡한 해결책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들소 실험은 아주 오래되었지만 극도로 단순한 교훈을 던집니다. 때로 답은 자연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미국은 수백 마리의 들소를 사막에 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결과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교훈이었고 우리 인간은 그 의미를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실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뛰어난 아이디어였을까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